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담색을 해 볼 건데요. 데이터 담색이라는 게 뭐냐면 주로 이제 시각화를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자, 이 데이터 담색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긴 거에 보다는 데이터를 앞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가공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데이터 전처리라는 부분인데, 데이터를 불러오고 난 이후에는 이 데이터 내에서는 진짜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살펴보면 데이터 내에서는 현재 있는 데이터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컬럼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몇 안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컬럼을 보시면 지금 8컬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 콜럼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떠한 분석을 할 때는 어떠한 콜럼을 사용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 분석에는 이 콜럼을 굉장히 많이 활용할 것이다 이라고 한다면 이 콜럼 내의 안에, 즉 이 편수 내의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확장을 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앞에서는 인덱스 번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그러한 컬럼이 될 거고요. 일련 번호, 그리고 배포 기업명 같은 경우는 거의 쿠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거를 해도 되고요. 혹은 나중에 다른 어떠한 다른 기업과 데이터를 비교를 할 때는 또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름만 변경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검색어명이라든가 측정년 월일, 이렇게 두 가지 있는 변수들이 사실은 우리가 현재 어떠한 분석을 진행을 하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측정 시간이라든가 검색어 합계 보시면 다 이제 결칙치로 이렇게 난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컬럼들을 우리가 삭제를 해도 됩니다. 자, 삭제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두 가지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필요한 콜럼을 우리가 그냥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데이터 내에서는 지금 우리가 df 쿠팡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즉, 여기서는 다시 저장을 할 건데 뭘 저장을 할 거냐면 현재 이 데이터 프레임 내에서는 배포 기업명, 키워드 호스트명, 검색어명, 직정년 월일, 그리고 직정 시간이라는 이 콜럼만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다시 여기다가 저장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와 같은 명령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한번 해보고 난 이후에는 확인을 해볼까요? 자, 아까보다는 조금 짧아졌죠. 그렇죠? 자, 행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거의 비슷한데 똑같은데 콜럼은 8개에서는 5개로 줄어났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드랍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드랍이라는 함수는 말 그대로 그냥 드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삭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측정 시간을 한번 살펴볼까요? 측정 시간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데이터가 수집되는 시간을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검색되는 시간이 아닌 정말 젠반 검색어명을 이렇게 수집할 때, 그러니까 몇 개를 검색을 했는지 수집할 때 그런 그 시간을 의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분석에는 아무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드랍을 이용을 하면서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df 쿠팡 안에다가 드랍을 이용을 하면서 뭐를 할 거냐, 바로 측정 시간을 우리가 드랍을 할 거고, axis1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이 방향으로 1, 얘가 0이거든요. 그래서 컬럼 방향에 있는 측정 시간이라는 변수를 삭제를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하고 난 이후에는 바로 head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서 제대로 삭제가 되어 오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뒤에 있었던 컬럼이 사라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키워드 호스트명은 우리가 바꿀 건데, 사실은 쿠팡 1이라든가 지마켓 2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도 되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하시면 되고, 저는 1과 2보다는 그냥 쿠팡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호스트명을 지금 여기서 HTTP부터 시작하고 있는 이 호스트명을 변경을 해보도록 할 거고, 변경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하고, 근데 여기서 굉장히 간단한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df 쿠팡 안에서는 키워드 호스트명이라는 키워드를 쿠팡으로 변경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또 쭉 보시면 이렇게 쿠팡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결직지 값을 한번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위치도 같이 확인을 했었죠. 그렇죠? 67개 있었고, 결직지 값 위치 같은 경우는 로그 이용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67개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결직지 값을 대체를 하거나 혹은 삭제를 하거나 머신러닝 이용을 하면서 이렇게 또 다른 값으로 이렇게 뭐 비슷한 값으로 이렇게 뭐 지워 넣거나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현재는 이 데이터 내에서는 우리가 결직지 값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삭제,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데이터 내에서는 삭제한다는 것은 가장 좋다고 판단을 해서, 그리고 큰 영향도 주진 않습니다. 왜냐면 데이터 간에 그 어떠한 연관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삭제를 해보도록 할 건데, 결직지 값을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drop now 이라는 이제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axis 0이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 내에서 결직지 있기 때문에 이 행 방향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결직지를 선택해서 삭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프린트를 통해서 우리가 isNo를 다시 한번 결직지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삭제가 되어 오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검색어명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결직지 값이 없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EDA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데이터 내에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두 가지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검색어명과 그리고 그 옆에서는 있었던 측정연월일이에요. 근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활용을 하게 된다면 이 변수를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toDateTime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DateTimeIndex이라는 이 시계열 데이터로 변환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우리가 이 함수를 toDateTime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그 info를 이용을 하면서 쿠팡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측정연 원리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int 64로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은 시계열 데이터가 아닌 일반적인 숫자 데이터인 것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 들어있는 이 값들은 시계열 데이터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자, 시계열 데이터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시계열 데이터에 관련되는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import datetime 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불러낼 겁니다. 여기서 임포트를 합니다. 자, 얘를 임포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고 난 이후에는 df 쿠팡 안에서 측정연월일을 우리가 이와 같은 명령어를 통해서 바로 시계열 데이터로 변환을 할 겁니다. PD, 즉 얘가 지금은 이제 변화를 할 건데 toDateTime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시계열 데이터로 변환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들어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숫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맷이 필요합니다. 뭐 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월, 그 다음에 일,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은 순서로 이제 형식을 주고 난 이후에는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헤드를 통해서는 지금 아직은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변하는 것이 없는데 타입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타입을 보시면, 자, 좀 전에 우리가 info에서는 측정연 원리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int 64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형이었으면 지금은 데이터 타입 64로 변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이제는 이 측정연 원리 같은 경우는 단순한 정수형 데이터가 아니라 시계열 데이터인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이거는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이제 한번 sorting하고
즉 어떠한 이렇게 순서에 맞게끔 한번 정렬을 하고 난 이후에는 얘를 한번 인덱싱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sorting하고 난 이후에는 원래 변수 안에, 콜럼 안에 들어있는 값들을 우리가 인덱스로 얘를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인덱스로 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조금 더 이 데이터를 원하는 요일 혹은 원하는 뭐 연도별, 월별 혹은 뭐 일별로 쉽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원하는 그러한 그 시기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패턴도 우리가 쉽게 좀, 데이터 패턴도 우리가 쉽게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각화를 보게 된다면 아마 무슨 말인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0년 데이터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를 인덱싱을 해놨었기 때문에 2021이라는 연도만 작성을 해서 그러면 이에 관련되는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내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뭐 log이라는 그러한 함수를 사용을 하면서 나는 2020년 1월 3일에 해당되는 검색어명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당되는 날짜에 들어있는 데이터만 추출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싱 하게 된다면 굉장히 앞으로도 어떤 분석을 하게 된다면 특히 시계열 데이터인 경우에는 인덱싱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것보다는 그냥 콜럼으로 사용을 해서 여기서는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고 데이터 패턴을 알아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리셋 인덱스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리셋 인덱스와 그리고 이제 rename axis 이라고 한다면 현재 인덱스가 다시 열로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이시죠? 다시 이렇게 올려놨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매번 우리가 연별로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2016이라든가 2020이라든가 따로따로 이렇게 뽑아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데이터 타임 안에 있는 속성들을 이용을 하면서 이 측정 년, 월, 일 내에서는 년 이렇게 years 따로 빼고 그리고 월 그리고 일이라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또 하나씩 이렇게 컬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그냥 지금은 DF 쿠팡에서는 이 컬럼 이름이 지금 year이라는 컬럼 이름을 하나 생성을 하고요. 이 안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거냐면 측정 년, 월, 일에서는 DT years, 즉 여기서는 연도만 추출하고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은 요 앞에서 이 연도만 여기에 따로 콜럼을 이렇게 세 콜럼은 생성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제 month 그리고 day, 즉 월 그리고 일 이렇게 개별적으로 한번 만드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로 요일도 한번 추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즉 2016년 1월 1일이 무슨 요일이었는지는 사실은 좀 궁금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weekday라는 요소를 이용을 하면서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고요. 지금은 4일이라는 게 뭐냐면 0부터 시작해서 6, 즉 0은 일요일이니까 일요일, 월, 화, 수, 수요일인 거죠. 일요일, 월, 화, 수, 목요일이란 얘기네요. 목요일이란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윅도 한번 뽑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EDA 내에서는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데이터는 서로 간에 어떠한 연관을 주는지 혹은 검색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 패턴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시각화가 빠질 수가 없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도별로 이렇게 년, 월, 일로 개별적으로 만들어졌던 컬럼을 우리가 그거를 이용을 하면서 한번 데이터를 시각화를 해봄으로써 데이터의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판다스를 우리가 이미 임포트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끔 사용하지 않은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다시 불러올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판다스를 한 번 또 불러오고 난 이후에는 뭐를 할 거냐면 바로 검색량에서는 가장 많은 이렇게 탑 15를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서치라는 데이터를 한 번 더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니까 검색어명을 따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데이터 프레임 내에서는 어떤 작업하기에는 우리가 아직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빼놓고 난 이후에는 다시 결합을 하면서 이제 많이 살펴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따로 뽑아내고 난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검색어명이 value counts를 이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개수를 한번 뽑아내는 것도 있고요. 데이터 내에서는 검색어명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검색량으로 이렇게 제목만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똑같은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중복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난 이후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모든 그 데이터를 뽑아내 보도록 할 건데 그 검색량 순위에서는 탑 15만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matplotlib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내도록 할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seaborn이라는 라이브러리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여기 플로틀립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게 복잡한 건 없어요. 그냥 그림에 대한 사이즈를 이렇게 정하고 난 이후에는 색상을 어떤 색상을 사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그래프 내에서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표현을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들이 제공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matplotlib이라는 이 파이썬에서 이 matplotlib이라는 그 페이지에 들어와서 자세한 것도 그 시각화하는 방법도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2016년부터 2020년 검색량 순위가 톱 15가 보시면 가장 먼저 물티슈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피스, 그리고 쭈루룩 이와 같은 상품들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시각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 건데 연도별 검색량 순위를 탑 15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아까 같은 경우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우리가 함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킹 그래프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얘를 불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연도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2016년, 17, 18, 19, 20 이라는 키워드를 선택을 해서 하나씩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보면 2016년, 17 그리고 18년 같은 경우는 물티슈이라는 부분은 여기 2016년, 17 물티슈에 관련되는 부분이 거의 톱 1이었고 그 다음에 원피스가 이게 가장 많이 검색이 되었는데 2020년 때는 마스크가 가장 많은 검색이 되었다는 겁니다. 2020년 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마스크에 관련되는 검색어가 확 이제 어떠한 특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20년 때 이렇게 검색량을 보시게 된다면 마스크는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6년 데이터와 그리고 2020년 데이터만 이렇게 더 따로따로 시각화를 해서 할 수가 있고요. 2020년 때는 이렇게 마스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마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마스크 관련되는 검색어명을 이렇게 5개를 뽑아냈더니 6개인 거죠. 이렇게 뽑아냈더니 이와 같은 키워드가 나왔고 얘의 주세를 보시게 된다면 2016년 때부터는 크게 아마 여기서는 미세먼지가 많았던 그러한 해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그냥 평범하게 갔다가 2020년 때는 이 마스크에 관련되는 키워드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EDA를 통해서 데이터를 탐색을 해봤는데 이 탐색하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공을 해야 할지 이라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데이터에서는 필요 없는 컬럼을 삭제하고 혹은 필요 있는 컬럼을 또 추가를 하고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를 추가를 했었죠. 그리고 몇 가지 시각화라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원하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